이쪽부터 이쪽. 이 자리에서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저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나무 가지에 앉을 때는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나의 날개를 믿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나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무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농업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농업을 선택할 때는 그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앞날에는 큰 발전이 있고 영광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도회장으로서보다 농업의 선배로서 오늘 1박 2일에 우리 청년 후기농들이 정말로 알차고 보람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농사 짓는데 자기 농장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농장에 오늘이 내일이 1년이 그러면 그 옆에 농장이 필요하다. 어떻게 넓을까?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우리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데도 사회적인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계농이 어떤 곳이냐 사실 궁금도 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의 어떤 관행적인 농업 방법에서 벗어나서 기계화, 규모화, 첨단화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혁신타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임자이고 또 앞으로 우리 경북 농업, 미래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참여를 해서 경북의 농업이 정말로 세계 속의 농업이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농업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여기 오셨을 텐데 어떤 농업인에 선정된 부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전문 강사뿐이 아니라 강사가 아니라 여기 그냥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농인운동을 농업 경영인 활동을 했던 그런 것, 그리고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손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농촌의 이실,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책자에도 있을 거고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을 목차인데요. 먼저 대출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농업저축자금의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후계농 자금, 대출 상담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대출이란 3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고요.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소속인 차장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인데요. 채무자가 금융기관부터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처럼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나서 상환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금융기관 내부의 심사를 통해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가결을 통한 승인이 나야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담보 대출이냐 아니면 신용 대출이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사전으로 먼저 저희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가지고 사전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매매 계약서 작성해서 먼저 성금 넣었는데 나중에 대출 안 되고 하면 진짜 다 손해 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대출이 나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저희가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계약금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랑 융자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상담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사전 상담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시거든요. 신분증 하나만 들고 오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어떤 사업 하시냐고. 그럼 이제 농업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럼 뭐 담보는 있냐. 그러면 뭐 저희가 일단 먼저 신용 조회를 먼저 해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용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담보가 있다 하면 그 사전 상담할 때 저희가 미리 담보를 이제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실제 감정을 안 하고 이제 감정 평가를 저희가 그냥 서류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이 담보는 어느 정도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출 가능 여부도 가능 한도도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향과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될지. 왜냐하면 저희도 창구에서 이 후계농 자금만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아까 대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다시피 가계 자금, 그 다음에 뭐 기업 자금 이런 것들을 창구에서 일원화해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먼저 오시는 고객님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더라도 이걸 먼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해서 이제 뭐 계약을 하시고 성금 주시고 이제 또 창구에 다시 오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의 대출 보유를 조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상 감정이 아닌 이제 진짜 이제 감정 평가를 하죠. 감정 평가 비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은행에서 다 부담을 하고 단지 이제 감정 평가라 하면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매매 금액이 꼭 감정가가 되진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도심 주위에 있는 농지나 도심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가격이 괜찮게 나오는데 감정가가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워낙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시 외쪽에 있는 그 농촌에 있는 땅은 사실 공시지가도 너무 낮고 실제 매매 사례는 너무 좋게 나오는데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실제 감정가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오히려 선택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 땅이 얼마짜리 땅인데 감정이 그거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타깝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감정은 저희가 아닌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 저희가 감정을 맡기거든요. 거기서도 금기에 맞춰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혹시 감정가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저희가 대출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농업인 분들은 이제 농신보라고 농업신용보증, 농수산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농신보를 담보로 해서 이제 담보력이 부족하신 부분은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농신보 만약에 한도가 나오거나 뭐 부동산 가능 금액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영업증 종결이나 심사부 저희보다 상위 부서에다가 이제 승인을 올려서 이제 대출이 이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오셔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약정서 작성하실 때 당연히 저희 농협에 통장이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그 통장도 개설하실 거고 통장에 필요한 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대 거래 업무를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출이 나가게 되죠. 대출이 나가게 되면은 후계농자금 정책자금들은 이제 사전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대출이 있고 그리고 사후로 나갈 수 있는 대출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렇게 대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로 나갔을 때는 이제 대출 나가고 난 다음에 사전이든 사후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빙 서류를 저희가 또 추가로 받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 행정기관에서도 다 대출을 받도록, 서류를 다 받도록 돼 있어서 서로 이제 교차해서 같이 서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끊어드는 거 이제 명수용으로, 청구용이 아닌 명수용으로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금이 납부됐다는 걸 확인하고요. 아니면은 계산서나 뭐 카드 현금, 그 다음에 뭐 지필 영수증, 송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뭐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1억 2천이면은 잘 나오면은 감정가가 한 거의 90%까지 나오거든요. 매매 금액이. 그럼 한 1억 정도 잡고 잔고 이년 비율을 막 예를 들어 75%다. 선순위 금액이 없다고 보증금도 깎고 하면 7,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매매 금액의 100%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담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른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뭐 부모님의 부동산 담보라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농신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신보 관련돼서 제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농신보는 어떻게 하면 한도가 더 잘 나오지? 사실은 농신보 직원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농신보는 어차피 여기도 보증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 등급과 업력. 사실 신용 등급이 조금 낮아도 업력이 좋으면은 또 한도가 잘 나와요. 근데 일단은 신용 등급이 일단 기반이 돼야 돼요. 저희 은행도 당연히 신용 등급을 보는데 왜 보게 되냐면 사실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면 사실 그래도 등급이 낮으면 거절 나올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니까 뭐 이렇게 눈 감고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농신보는 보시면은 개인이나 이런 이제 후계농 자금 이게 저희가 이제 선도농이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금융기관의 15% 5%에 대한 신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농신보에서는 일반 농업인들한테 일반 자금 나갈 때는 85%만 보증을 해줄 거고 후계농 자금을 나가면 95% 보증해 주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서 신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용으로 나가면 은행에서 신용 등급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당연히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뭐 현금 서비스를 안 쓰시거나 할부보다는 일시불을 쓰시거나 그리고 금융기관의 거래량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농협이 이제 주거래다 하시면은 사실 지역농협 가셔서 대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거래가 거기 많으시니까. 근데 농협은행에 계속 거래가 많으셨다 하면 사실 지역농협 가셔서 상담하셔도 되는데 농협은행 가셔서 상담하시면 조금 더 신용도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은행의 모형을 저희가 공유는 하긴 하는데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거래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도를 쌓아라. 신용도를 쌓을 때 외부 신용 등급만 쌓지 말고 은행 내부 등급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은행에 대해서 아무 거래도 없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대출해달라 하면 사실 대출해드릴 수는 있는데 대출이 거절날 수도 있어요. 거절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 거래 없는 이건 진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무 거래 없으신 분이 이제 창구 오셔서 저희가 뭐 신용대출 해달라고 대출을 다 하잖아요. 심사를 누르면 거절 등급이 되게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절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하죠. 사실 이분은 외부 신용 등급은 좋은데 저희 쪽에 거래가 없어서 등급이 좀 나쁘게 나오니까 지금은 조금 뭐 금리 높게 해서 대출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제 계속 거래를 하시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후계농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걱정하실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후계농 자금 아까 선정됐다고 해서 대출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냐고 얘기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실 신용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과 거래량.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농신보 한도도 나올 거고. 근데 지금 농신보가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은 후계농 자금은 대부분 이제 시설 자금으로 나갈 거예요. 뭐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가실 건데 그 시설 자금으로 나가면 대부분 농신보 한도는
잘 나오긴 해요.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나중에 혹시나 이제 나는 시설 자금이 아니고 후기농 자금 말고 이제 일반 대출로 해서 나는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운전 자금 필요한데 담보가 없네. 농심보 한도가 나올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사실 후기농 자금 같은 정책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농심보에서도 한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급 관리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를 해당 은행에 꼭 해주시고 사실 제가 은행 직원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벌써 창구 가셔가지고 상담한다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농협은행도 있고 이제 지역농협도 있고 지점도 있고 본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본점 가시라. 그리고 일반 지점 가시지 마시고 농협은행 가실 거면 시군지부 가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본점이나 이제 시지부나 이런 데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모여 있어요. 사실 뭐 저희가 5년마다 직원을 돌리기 때문에 뭐 사실 복불복이긴 한데 그래도 일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본점에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험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대출도 저희가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점 가면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이거 왜 그렇게 상담했지? 이걸 나중에 오셔가지고 결국 나중에 풀어드리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갈 거면 좀 큰 지점으로 가서 상담받아라.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규정은 똑같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을 해석하는 직원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농협 시스템을 사실은 뭐 일원화되어 있으면 다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업무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꼭 큰 지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MC를 활동하고 있고요. TBC 대구 방송에 지금은 지방시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역에 제가 리포팅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어디? 김천. 좋아요. 자두랑 포도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희가 좀 소통을 하면서 선물을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선물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통 잘 하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포항이고, 여기 영양, 김천, 고령, 그리고 성주, 여기 영도, 청도, 구미, 영주, 경주, 저기는 어디예요? 어디? 뭐라고요? 의성 맞아요? 맞죠? 네, 고마워요. 같이 형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일단은 몸풀기 게임으로 여러분들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국내 유일무이한 국악 비보이 퍼포먼스 라스트린 크루를 여러분들께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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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더 크게 소리 질러! 올해와 다이소 군이나 로트보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라지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도라지 청, 도라지 정과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자이언트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태준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도라지 재배 기술을 했었는데 그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정도 인원으로 저는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 지금 많이 떨린다. 그래서 말을 좀 버벅거려도 양해해 주시고 그냥 뭐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가 네이버에 도라지미라는 그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저희 뭐 도라지 재배라든지 도라지 가공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질문이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전업농으로 한 20-30년 동안 농업 경영을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농업 경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귀농해서 독립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으세요? 지금 여기 네, 손을 안 드신 분이 꽤 많아서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부모님 통해서 승계농 형태로 들어오신 분이 좀 한 80% 정도 된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을 발표를 할 계획이라서 그 중간중간에 혹시나 정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코론 인더스트리라는 중앙기술팀에 구매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정 엔지니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2015년도에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온 손나은입니다. 아까 의성에 어디 있던데 어디 계시죠? 의성팀 끝에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45분입니다. 그죠? 10시 반까지 하면 되나요? 맞죠?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45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저는 기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년 차이고요. 저희가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곧 브랜딩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직거래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성 대표적인 농작물이 뭐죠? 마늘 맞습니다. 또? 자두 맞습니다. 지금 자두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끝나고 가서 저는 택배를 막 싸야 되는데 자두 또? 사과! 오 맞아요. 사과도 있어요. 저희 농장에서는 또 어떤 걸 하냐면 이게 뭘까요? 복숭아입니다. 피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의성은 우리 의성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서 다 오셨죠? 옥산, 사과가 유명한 또? 단촌 고추가 유명해요. 또? 어디서 오셨죠? 수근수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안평면이라는 지역은 의성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어요. 중부 지역. 그래서 땅이 넓은 지역이 없어요. 땅이 다 조금해요. 옥산은 땅이 엄청 넓어가지고.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도청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농업인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뭐 경북도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농촌으로 젊은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또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다 이제 귀촌하시고 귀농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실 건데요. 사실 저도 귀촌했습니다. 귀촌. 저도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고 학교까지 마치고 직장도 다녔는데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했죠. 2016년에 이전하면서 저도 뭐 8년차 귀촌을 하고 처음 왔을 때는 슈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정말 시골살이 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대구에 있던 열대야가 없고 또 이제 창문 열면 공기 맑고 여름 되면 강가에 가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행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 시골살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골살이도 또 행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인데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시골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점점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은 좀 간단한 것부터 갈게요. 저희 여러분들 뭐 어디 짐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카트부터 어머 하셨는데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카트부터 가겠습니다. 오, 되게 빨리 하셨습니다. 8번. 자, 쇼핑카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카드 한 번 더 갈게요. 보지 마시고 약간 뒤집힌 종이가 있어. 오! 9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 어깨, 안마를 가겠습니다. 무선이라고! 무선, 목, 어깨, 안마기. 퀸 사이즈 무선 이런 거 되게 강조하시네. 60번대. 왜 탄식이에요? 누군가는 60번대 아닌가요? 자. 이거는 그러면 성을 직접 발표해 주시죠. 68. 자,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덥잖아요, 우리. 그래서 선풍기하면 또 신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리얼하게 되면 조회수 폭발. 자, 이번에는 10번대. 8번. 리액션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선풍기 당첨되셨습니다. 튜비투바 유튜버 튜비투바 유튜버 하하하만
시작. 하하하만